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북폭 코피 작전 4월 중 8월 위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월 19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폭에 관해서 자문을 하는 가장 중요한 세 사람이 여기 지금 사진에 있습니다. 먼저 오른쪽 위에, 그 중에 왼쪽 보시면 매티스 국방장관이 있고, 또 오른쪽에는 틸러슨 국무장관이 있습니다. 이 두 분은 북핵 문제에 있어서 외교를 우선하는 분들입니다. 그 밑에 보게 되면 군사 옵션을 더 우선한 분이 맥 메스터, 현역 중장이고 또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멤버입니다. 맥 메스터도 그동안에 군사 옵션을 그렇게 강경하게 주장하지 않았지만 점점 이 전쟁의 위기로 가까이 다가가면서 군사 옵션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다고 합니다. 점점 더 전쟁의 발발 시점으로 나아가면서 외교 옵션보다는 군사 옵션이 더 중시되는, 그래서 백악관 전체가 다 군사 옵션을 선호하는 쪽으로 지금 많이 방향이 선회가 되었습니다. CNN에 의하면은 여기 지금 맥 메스터 레이건 포럼이라고 하는 데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이 매일 커지고 있다. 한반도에서 전쟁의 가능성이, 그러니까 오늘이 어제보다도, 또 내일이 오늘보다도 전쟁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력 충돌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들이 있지만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 외교를 위한 시간이 얼마 없다. 그래서 김정은이 점점 경주의 끝에 가까워지고 있다. 핵 무장을 완성하는, 그래서 결국은 핵 무장을 인정하지 않는 미국과 정면 충돌하는, 즉 전쟁하게 되는 그때가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작년 12월 2일 날 벌써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20일 날, 작년 12월 20일 날 텔레그래프지에서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최근 몇 달 사이 북핵 문제, 외교적 해법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면서 백악관이 군사행동에 대한 준비 작업을 극적으로 끌어올렸다. 네, 이제 외교 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게 이제 대세가 되니까 백악관이 마지막 카드, 군사행동, 이것을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준비를 지금 한참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검토 중인 군사 옵션 중 하나는 북한이 추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을 하기 전에 미사일 발사대를 파괴하거나 혹은 미사일을 보관하는 무기고를 타격하는 것. 이것을 코피 작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bloody nose라고 하는데, 이제 코피가 터져서 이제 코가 아주 벌게지는 그 bloody nose, 코피 때문에 아주 벌게진 코, 코피 작전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우리가 합니다. 제한전이죠. surgical strike, 외과 수술식 타격,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제한적이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서울을 포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일단 예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그렇지 않고 이걸 전면전 신호로 여기고 대대적으로 이제 서울에 포격을 하고 반격을 하는 그런 모양새를 김정은이 취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전면전으로 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그 위험성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일반의 예측보다 군사 옵션을 더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우리 일반적으로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전쟁 안 일어나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이건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단추를 누르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아주 강렬하게 군사 옵션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한 달 전에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더 심각해졌죠. 뉴욕타임스 기사는 이건 14일, 1월 14일 기사입니다. 미국은 북한 문제의 최후 해결책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Final Solution, 최종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조용히 북한과의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 아주 조용하게, 은밀하게 북한과 전쟁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이 상당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중 이제 하나가 지난달 노스캐롤라이나 주 포트 브래그에서는 헬기, 여러분이 보시는 이 헬기, 이건 아파치 헬기입니다. 48대의 아파치 헬기와 치누크 헬기, 이건 굉장히 큰 헬기인데 치누크 헬기를 동원해서 군부대와 장비를 이동하는 훈련이 전개됐다. 네, 보통 일상적인 훈련이 아니라 북한과의 전쟁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입니다. 이틀 뒤 네바다주 상공에서는 여기 지금 여러분이 수송기가 네바다주 상공, 여기 보니까 아마 데스밸리 같은 지역으로 보이는데요. 거기에서 상공에서 제82 공정사단 소속 병사 119명이 C-17 수송기, 여러분이 보시는 겁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거기에서 낙하산 강화 훈련을 했다. 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지역을 몇 차례 가봤기 때문에 거기서 또 이 전투기 훈련하는 거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 포트 브래그에서의 훈련은 최근 몇 년간 수행한 공중 강습 훈련 중 최대 규모로 이루어진 훈련의 일부였다. 네, 낙하산 부대 훈련 아주 최대 규모로 지금 하는 것을 보면은 전쟁을 바로 앞두고 지금 아주 강렬하게 훈련이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네바다주 넬리시 공군 기지에서의 연습 훈련에 사용된 공수부대 강하용 수송기 수효도, 이 숫자도, 수송기의 숫자도 이전 훈련보다 배나 됐다. 네, 더 아주 훈련이 강화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을 아주 급속하게 준비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지금 미국이 북한과 땅굴전을 준비하는 일에 한참입니다. 이건 채널 A에서 보도한 것인데요. 여러분이 보시는 저 땅굴은 제가 직접 저기까지 가보았던 그 제3 땅굴과 아주 모양이 똑같습니다. 거기 같습니다. 이 땅굴에 북한에서 핵무기, 생화학 무기, 또 여러 가지 다른 무기들을 많이 숨겨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 이 정도 잘 이렇게 마련된 잘 뚫어진 이 터널, 1시간 동안 1만 명이 여기를 통과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에 땅굴전, 이걸 미국이 아주 심각하게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또 이 땅굴에 관해서 아주 굉장히 최신 심층 보고서가 백악관에 전달이 됐고, 그래서 백악관 통해서 그 다음에 주한미군에 이 명령이 하달되고, 그래서 지금 아주 땅굴전 준비를 철저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최신 정보들이 더 많이 필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처럼 전쟁이 그 준비가 가속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땅굴전 할 때 이 안에 있는 사람들, 군인들을 죽이는 방법은 간단하답니다. 기화 폭탄 같은 걸 쓰면은 산소를 다 그냥 흡입해 버리기 때문에 다 질식해서 죽이는 건, 삽시간에 죽이는 건 문제가 아니랍니다. 근데 문제는 그 안에 있는 숨겨놓은 핵무기 이런 것들을 가져오기 위해서 미군들이 활동하려면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 땅굴전 아주 심각하고, 또 이것을 위해서 미국이 지금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조지아주에서 그 야전병원 부대, 이건 뭐 실제로 전투에서 그 현장에서 부상병들을 치료하고 수술도 하고 막 하는 그 야전병원이죠. 그 부대가
한반도 지역으로 좀 이동하고 있답니다. 유진유 차기 연방 하원 의원의 말에 의하면은 매일 지금 그 부대가 대규모로 이동을 하고 있답니다. 한국, 일본 이 지역으로 이것들이 지금 북한과의 전쟁을 위해서 실제로 오고 있다고 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난 16일 날 제가 있는 이 밴쿠버 지역에 외교장관 회의, 전에 우리 6.25 참전했던 국가들 중심으로 외교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뭐 러시아, 중국도 초대를 하긴 했지만 그들이 거절했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매티스 국방장관이 말을 했습니다. 외교적인 노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다음에는 국방장관 회의가 열리게 될 것이다. 다음은 전쟁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외교적으로 힘써 주길 바랍니다. 이렇게 외교장관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전쟁의 가능성을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맥마스터는 북한 코피 작전을 트럼프에게 강권하고 있다.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3일, 14일 며칠 전에 샌프란시스코에 한미일 모임을 비밀리에 가져서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를 어떻게 규정했는가 하면 우리의 주의를 딴 데로 돌리게 하는 것, 그렇게 규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선동하기 위한 이 가짜 위장 평화 공세 절대 용납하지 않고 거기 넘어가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것을 분명히 밝힌 것이죠. 평창 올림픽은 남북한이 함께 지금 위장 평화 공세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한반도기 휘날리고 또 남북 함께 팀을 만들고 무슨 금강산 거기에서 문화 축제 행사를 먼저 열고 거기 올라가서 또 마식령 그 스키장에서 또 훈련도 하고 이런 모든 것도 쉬운데요. 이게 다 정말 평화를 우리들에게 준다면 누가 환영하지 않겠습니까?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하죠. 평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위장한 것입니다. 한반도기도 남북 연방제를 상징하는 것이고, 남북 연방제는 결국 주한미군 철수를 그리고 적화 통일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반도기 보고 그 무드에 평화 무드에 젖는 이 사람들은 참 우매한 사람들입니다. 자, 다시 본 주제로 돌아가서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장을 강조했고 북한에 강력하게 공동 대처하자 이렇게 재촉을 했다고 합니다. 맥마스터.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이제 보도한 바에 의하면 미국이 북한으로 향하는 배들을 해상 봉쇄하는 네이벌 블락케이드 이걸 작전한 것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곧 이제 이 해상 봉쇄 작전이 펼쳐지겠죠. 그래서 한국의 서해, 남해, 동해 이런 데서 이제 북한으로 들어가는 배들을 검사하고 만약에 문제가 되면 납포해버리고 도망가면 격침시켜버리고 이런 작전들이 이제 전개가 되는데 이제 그때 우발적으로 전쟁이 터져서 더 큰 전쟁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다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괌에 세 종류의 전폭기들을 지금 속속 배치하고 있습니다. 스텔스 전폭기, 또 B-1B, 또 B-52 이런 아주 3대 이 전폭기들을 지금 괌에 속속 지금 배치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대비한 것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난 것을 보면 이건 지난 1월 9일입니다. 북한의 올림픽 참가로 앞으로 몇 달은 조용할 것이다. 그러나 외교적 해결의 여부에 따라 올해 중반에는 심판의 시간이 올 수 있다. 외교적 해결 안 될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아주 목숨을 걸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거기에 자기들의 생존 그리고 앞으로 적화 통일 이 모든 목표가 거기에 있으니까 절대 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 세계 또 특별히 미국은 결코 북한이 핵무장한 국가로 인정해주지 않고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 기차들이 서로 정면 충돌하는 시간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미국 못지않게 일본이 또 핵무장한 북한을 옆에 두길 원치 않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타협하고 핵무장을 인정해 주려고 할 것 같으면 아마 일본이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하게 될지 모르고, 그것은 또 미국이 아주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 전쟁이 거의 필연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외교가 안 되면 올해 중반에, 그러니까 6월, 7월 때, 그때가 되겠죠. 심판의 시간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월스트리트에서 보았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네.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면전을 치를 만큼 아직 군수물자를 충분히 비축해 놓지 않았다. 아직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전면전을 위한 그런 준비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코피 옵션에 관한 대화가 제시하는 바처럼 이러한 상황이 전쟁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부족해도 그저 제한전 코피 작전을 해서 그게 이제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이제 북한은 동네 그 꼬막 깡패였습니다. 이 미국은 뭐 세계 격투기 뭐 챔피언 같아요. 근데 앞에서 이제 까부는데 발차기도 하고 무슨 뭐 주먹질도 하고, 요거를 버릇을 좀 고쳐놔야 되겠는데, 이 코피 작전은 일단 그 코를 꽝 때려가지고 코피를 줄줄 흘리게 하고, 그래서 움찔하게 만들고 기를 팍 죽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움찔하는 게 아니라, 기가 죽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냥 막 전면적으로 대든다고 할 것 같으면, 북한이 또 작고 하지만은 핵무기가 있기 때문에 아주 치명적인 그런 잘못된 전쟁들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것이 큰 우려가 있는데, 또 일각에서는 그 김정은이 그렇게 나올 수 없다. 김정은이 핵을 쓰면 그건 완전히 그냥 절단나는 걸 알기 때문에 핵을 쓸 수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에 이런 사설이 실렸습니다. 19일이니까 뭐 어제 오늘 이런 거네요. 평양은 난데없는 열병식을, 미 잠수함은 부산서 박대당하고. 미국의 잠수함이 부산에 기항하려고 했습니다. 입항하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입니다. 18일 부산 해군기지에 입항하려던 미 잠수함이 북한 자극을 우려한 정부 반응에 그냥 돌아갔다고 한다. 정부가 미국 측에 북한을 압박할 목적이 아니지 않느냐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 정부에 부산에 입항하겠다고 그러니까 한국 정부에서 이게 압박용이 아니라면 김정은이 자극하니까 여기 들어오지 마시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김정은이 이 눈치를 보고 이렇게 미국에 이렇게 푸대접을 한 것입니다. 여태까지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어요. 이게 문정부 같은 저 안에 주사파 빨갱이들이 드글드글 하기 때문에 그런 결정이 이번에 온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눈에 잘 띄는 부산 말고 진해 기지로 가라고 했더니 미 잠수함은 그냥 일본으로 갔다는 것이다. 정부는 미국의 항의가 없었다지만 들어보지 못한 일이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정부는 뭐 미국의 항의가 없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 항의를 들어봐야 항의가 있는지 없는지, 불만이 있는지 없는지 말해야 합니까? 다 알죠. 속이는 거죠. 국민들 눈속임. 이건 뭐 이 정권이 출범한 데부터 지금까지 계속 아주 그냥 거짓말로 가득 찬 정권입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으면 안 됩니다. 믿으면 손해입니다. 믿으면 어리석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우리보단 안보에서는 어린데, 우리가 어린데 이렇게 푸대접 받는데 그냥 뭐 그럼 진해로 가죠, 이렇게 가겠습니까? 뭐 한국만 있냐? 더 좋은 일본이 있다. 일본으로 가버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동맹을 이완시키고 동맹을 약화시키고 이 정권이 지금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피눈물이 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또 이렇게 적었습니다. 미 해군은 항모 존 스테니스함이 16일 미 본토를 떠났다고 공개했다. 미국 언론은 이 항모가 한반도 주변 해역으로 향할 수 있다고 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좀, 이 문정권이 어떻습니까? 중국 가서는 그저 얻어먹지도 못하고 그냥 거지구실하다가 행세하다가 자기 집안 안에서도 김정은이한테 거지구실하고 거지 행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평화가 얻어지나요? 굴종과 노예와 속박뿐이죠. 이용당하고 갈취당하고 그렇게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평화는 힘을 통해 옵니다. Peace through strength라고. 미국의 철학이고 지난번 우리 한국 국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할 때 말한 그 단어입니다. 참 이 근본적인 이런 그 역사의 한 진리를 이렇게 모르고 있고 따르지 않는 참으로 위험한 이 정보 안타깝습니다. 네, 이 항모가 와서 이제 곧 한반도 주변에서 스테니스함, 칼 빈슨함, 레이건함 등 항모 세 척이 집결할 가능성이 있다. 전쟁을 하게 되면 아마 항모 5 정도는 올 거라 예상을 합니다. 이전에 6.25 전쟁 때 그 인천 상륙작전 때 항공모함이 5대가 있었고 한 200여 척의 배가 함께해서 이제 함선에서 그 인천 상륙작전을 거행했습니다. 감행했습니다. 그때 지금 5은 뭐 현격한 차이죠. 지금은 핵 무장을 했고 지금은 핵 무장한 그런 비행기들이 있고 훨씬 첨단의 그런 기술을 갖춘 그런 그 비행기 뭐 잠수함 뭐 이런 편대 항공모함 자체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전보다 같은 5대라도 이건 뭐 거의 뭐 훨씬 뭐 몇 배 몇십 배 그런 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괌 기지에는 최근 B-2 스텔스 폭격기 3대와 B-52 전략 폭격기 6대가 배치됐다. 속속 지금 배치되고 지금 전면전을 위해서 북한과의 전면전을 위해서 지금 미국이 조용하게 전쟁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도 그렇죠. 한국만 너절하게 지금 정부가 행동하기 때문에 전혀 준비를 안 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등은 미군이 조용하게 전쟁을 준비 중이라고 전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김정은과 협상 테이블에 앉겠지만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하지는 않는다. 이게 미국의 중론입니다. 협상으로는 안 된다. 뭐 군사 옵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군사적으로 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김정은이 평창 올림픽 이후 태도를 돌변해 비핵화 회담을 수용할 가능성은 없다. 없는 정도가 아니죠. 전혀 없죠. 비핵화? 이건 뭐 진짜 북한 김정은 이 정권에 볼 때는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미국은 평창 이후를 준비하고 있다. 즉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사이렌 한번 울리지 않고 우리는 한번 공수병보 발령하지도 않고 우리는 지금 뭐 이렇게 전혀 대피 훈련도 시키지 않고 지금은 각자 도생할 때입니다. 각자 알아서 살 길을 찾는 그런 때입니다. 정부가 제구실을 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정부에 주신 기능을 저들이 거꾸로 남용하고 심지어 악용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살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송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일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그동안 한 70년 동안 우리가 한미동맹, 굳건한 한미동맹 속에서 평화를 누리고 또 경제 혹은 사회 모든 면을 발전시켜 왔습니다만은 지금은 전쟁할 때가 아주 임박한 그런 시점입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건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적절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일지, 전쟁이 날 때가 언제일지 알지 못합니다. 이번에 중간쯤이면 6, 7월이지만
그 전에도 날 수 있고 그 이후에도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늘려서 4월에서 8월 이때가 위험하다. 이때가 전쟁이 날 아주 유력한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이 말씀에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속죄하시기 위해서 가시는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흐르는데 이게 핏방울로 떨어지는 그런 간절한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들이 잠드는 모습을 보시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일 큰 시험이 오는데 그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아주 큰 시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이라고 하는 큰 인생의 우리 국가적으로 최대의 위기, 시험이 찾아오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쟁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자신의 보호뿐 아니라 가족 그리고 이웃 그리고 나아가서 뭐 교회 그리고 국가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저 김정은만 제거되고, 또 그 정권이 무너지고, 뭐 큰 꿈꾸면 우리 자유 평화 통일까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평화는 빼고요. 네. 하여튼 우리가 지금은 많이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신 분들은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당신의 죄를 다 하나님 앞에 사해 주신 분으로 믿고 영접하십시오. 구원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사흘 동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믿으시고 언제 죽어도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준비하시고 사시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좋으십니까? 이렇게 기도 영적인 준비뿐 아니라 실제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전쟁에 대한 대비한 준비. 그 실제적인 준비가 이 동영상에 있습니다. 핵탄두 미사일 하와이 대비책. 아직 시청 안 하셨으면 꼭 시청하십시오. 이 정보는 당신의 목숨을 구할지 모른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인구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핵폭발, 핵전쟁이 있으면 하는 것입니다. 뭐 핵전쟁까지 나겠나. 그래도 우리가 핵전쟁까지 가장 월스트, 아주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는 것은 현명합니다. 여기 지금 이 하와이 같이 우리보다 멀리 떨어진 데 살고 있지만 이렇게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핵전쟁까지 준비해서 핵미사일이 날아와서 핵이 터지게 되면 핵무기 터지면 인구의 대부분이 죽거나 심한 부상을 당할 것을 고려해 볼 때 대부분 죽지 않습니까? 대부분 부상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럼 북한으로부터 핵공격을 위한 계획은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뭐 대비 훈련 뭐 소용없지 않습니까? 대부분 죽고 뭐 다치고 그런데 어떤 답이 있을까요? 네, 아주 흥미로운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동영상 핵탄두 미사일 하와이 대비책 보시면서 답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또 뭐 이런 질문, 핵폭발이 있은 후에 주민들과 방문자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대피처에 머무를 필요가 있는가? 대피처. 한국으로 따지면 뭐 흔히 뭐 지하철역 같은 데가 되겠죠. 핵 공격이 있었고 핵 폭발이 있었고 그러면 얼마나 이 지하철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가? 답이 있습니다. 한번 직접 보시길 바랍니다. 또 핵 방사선이 있는지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고 우리 오감으로는 알 수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이것도 역시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핵 폭발이 있고 난 후에 핵 방사선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가? 네,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이 거기 다 있습니다. 한번 꼭 보시기를 바라고요. 네, 이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이 이메일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제목 동영상을 여러분이 시청하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을 움직이라. 그 안에 하나하나 여러분이 잘 쓰실 수 있도록 인도해 드립니다. 네, 한글로 여러분이 메일을 보내셔도 거기에서 다 번역해서 읽습니다. 요새는 뭐 응답도 빨라서 그 보내는 그 당일날 하고 다음날 막 연락이 오고 받았다고 우리가 읽고 있다고 그런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훌륭한 민간 외교관 사명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주위에 동영상을 알려주시고 또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셔서 함께 이 선한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여러분이 이 웹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저기 보이시는 그 뉴욕 전경 거기에 클릭하시면 김홍기 목사 방송 동영상 전체 목록이 여기다 있습니다. 가장 업데이트되어 있고 가장 좋습니다. 거기를 클릭하셔서 다른 메시지들을 시청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저는 매주일 오후 2시에 밴쿠버 필그림 교회에서 설교합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서리에 있고요. 예배 마치면 애국 보수 시민 시국 좌담회가 또 열립니다. 여러분이 아주 굉장히 그 애국 보수 시민들이 환영받고 또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정보도 교환하고 또 격려도 받고 도전도 받고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녹화 때문에 오후 2시 이전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와 긍휼이 우리 남북한 동포들에게 그리고 해외 동포들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